안녕하세요. 강예나의 신씨, 네, 강예나입니다. 와, 네, 저희 신씨네 드디어 여자 배우님이 나오셨습니다. 저희 첫 여성 게스트 홍세롬 씨가 나오셨는데요.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우 홍세롬입니다. 강예나 선배님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이제 벌써 한 거의 8년 됐네요. 횟수로 8년, 네, 만으로 횟수로 7년. 벌써 네. 저도 무용을 전공하면서 저의 무용실에 항상 포스터로만 뵙던 선배님을 같이 연기하게 된 것도 너무 영광이었는데 이번에 또 너무 감사하게도 감독으로서 첫 발걸음을 내딛게 해준 다시 활활이라는 작품에서도 같이 연기를 하게 돼서 오늘 그 인연으로 또 좋은 기회 얻게 됐습니다. 네, 제가 이 프로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잘하는 배우들인데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들을 소개하는 차원, 그리고 또 배우들이 직접 쓴 글을 준비해 와서 한 씬을 읽어보고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시청자 여러분 아니면 저희 친구 여러분들께 정말 소개시켜주고 싶었던 예쁜 그리고 열심히 하는 여배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세롬 배우가 어떤 글을 써왔고 홍세롬 배우는 어떤 인생을 지금 살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 다시 홀벌 끝나고 네. 또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네. 어떤 최근 근황 소식 좀 알려주세요. 그때 시사회, 개인 시사회 끝나고 질문 주실 때 차기작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셨던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되나 순서 기다리면서 굉장히 콩닥콩닥 했었어요. 뭐 오디션도 다 기다리는 중이었고 뭐 아직 확정된 게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이건 재치로 넘겨야겠다고 예정이 있습니다 라고만 말씀드렸는데 추후에 결정될 겁니다. 네. 이렇게 추후에 결정될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래도 단편을 하나 또 촬영을 하게 돼서 그 촬영도 했고 그리고 그 외에 또 워크샵도 듣고 뭐 친구들하고 가끔 만나서 또 영상도 찍어보고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단편을 찍게 된 계기도 이 전회에 민준 배우가 단편을 찍어서 저도 뭐 특별 출연 겸 해서 도와주고 홍세롬 양도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홍세롬 배우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촬영장에서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도와주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 계신 크루분들이 굉장히 홍세롬 배우를 좋게 봤어요. 그래서 음양 감독님이 다른 감독님이 무슨 작품을 하는데 내가 이런 배우를 지난번에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 해서 캐스팅된 경우잖아요. 네. 그러니까 캐스팅되는 거는 진짜 모르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또 그렇게 좋게 봐주셨는지 전 참 손이 많이 가는 아이인데 홍세롬 씨가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은 하죠. 그래서 저는 세롬 배우를 보면서 세롬 배우가 정말 맞는 소속사를 얻으면 그러면 진짜 날개를 달고 헐벌 날 수 있을 것 같다. 저희 제목처럼 그런 생각은 있죠. 왜냐면 세롬 양이 연기할 때는 정말 집중을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도와주면은 퍼포먼스가 굉장히 확장이 되기 때문에 세롬 양이 지금 고군분투해서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회사가 있어서 세롬 양 조금만 이렇게 푸시만 해주면은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렇게 말을 밖에다가 심어놨으니까 이 우주가 도와줄 수 있도록 네네. 그리고 최근에 오디션 같은 거는 많이 보셨나요? 최근에는 오디션으로 공개 오디션이 그래도 최근에 몇 개가 올라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지원을 했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오디션을 봤던 거는 2월, 3월 이렇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또 오디션 많이 보는 기간이라서 그러면은 보통 배우분들이 나오시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오늘도 특별한 대본을 써 오셨는데
오디션 대본 준비는 어떻게 하세요? 약간 오디션 대본이랑 드라마 대본이랑 좀 준비하는 좀 결이 다르잖아요. 네. 먼저 오디션 대본이 왔다. 네.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하세요? 오디션 대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앞뒤가 잘려 있고 그렇죠. 중간 씬만 띡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안에서 내가 해야 될 목적 하나를 일단 가장 먼저 찾아두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캐릭터가 어떤 애인지 먼저 파악해보고 그리고 그거를 저의 색깔로 어떻게 흡수시킬 수 있을까를 요즘에는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홍세롬 네. 배우의 매력이 보여야 되니까. 네. 그게 참 배우들마다 제일 큰 고민인 것 같아요. 내 음. 색깔이 어떻게 하면 가장 잘 묻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외에 이 오디션 이 대본이 왔을 때 여기서 내가 줘야 할 역할이 뭘까? 네. 이거를 쓴 작가나 감독님이 이 대본을 줬을 때 보고 싶어하는 역할이 뭘까? 네. 그것도 생각을 하면서 하긴 하는데 네. 자기가 아닌 모습을 이런 모습을 원하는 것 같아 해서 이상한 캐릭터적으로 막 하면 네. 거기서 망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사실 이미지라는 거는 그 사람의 고유의 이미지라서 연기를 잘해도 이미지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네. 있고 연기가 좀 아쉬워도 이미지가 너무 좋다 그러면 이게 캐스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네. 아 나는 발랄한 역할을 해야 되니까 발랄하게 해야지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네, 거죠. 네. 그렇죠? 너무 공감돼요. 그쵸? 네. 옛날에는 아 여기서는 독한 여자를 원하는 것 같으면서 막 일부러 그렇게도 맞아요, 해봤는데 굉장히 유한데도 독한 사람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자기한테 가장 솔직한 약간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드라마 대본이나 아니면 단편이나 영화를 네. 준비할 때는 어떻게 준비하세요? 대본 분석이나 이런 거를. 그럴 때는 이제 서사가 탄탄하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 서사를 제 것처럼 만들 수 있게 그 밑작업을 정말 충분히 좀 시간을 가져서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진짜 제가 가장 취약했던 점이었는데 밑작업은 참 열심히 했는데 그걸 몸으로 내리는 작업이라고 하나? 그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더 과감하게 해보려고 그냥 계속 몸에 붙도록 해보고 또 다른 방향도 찾아보고 많이 질문도 하고 그러면서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배우님들이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이거 밑으로 내린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는 얼추 하시겠지만 네. 세롬 양이 말하는 네. 그 밑으로 내린다는 게 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분석 작업을 테이블 작업이라고 소위 말하는 그 분석 작업을 탄탄하게 해둔 다음에 이제 그게 내 거화 되려면 결국에 내가 그 캐릭터의 분석을 공감하고 와닿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은 와닿은 것 같은데 뭔가 몸으로 움직였을 때 안 붙으면 그건 소용이 없다는 게 되니까 그래서 좀 몸으로 그걸 움직여 보면서 내가 분석한 표현이 잘 보여지는지 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지 그런 작업들을 좀 몸으로 내린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대사를 머리로만 외우고 네. 이 입으로만 붙이면 엉켜요. 네. 이럴 때. 그러니까 온 몸으로 연기를 해야 된다라는 네.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사가 뭐 나 어저께 무슨 백화점 가가지고 핸드백을 샀어. 네. 이런 대사라면 그냥 그냥 그야말로 혀 근육으로 나 어제 무슨 백화점 가서 핸드백을 샀어. 이거랑 진짜 생각을 하면서 나 어제 무슨 백화점에 가서 핸드백을 샀어. 이거를 몸으로 충분히 체감을 한다는 그게 머리에서 네. 몸으로 내려온다라는 그런 네. 거죠. 네. 그렇게 몸으로 내려오면 상대적으로 즉흥이나 이런 호흡을 줬을 때 네. 반응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네. 좀 상대 것도 더 빠르게 캐치하게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대사만 외우면 상대방이 다르게 줬을 때 그 반응을 못하고 왜 어는데 네. 네. 충분히 그렇게
즉흥적으로 봤을 때도 호흡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오디션 준비를 할 때 대본을 확실히 보고 네. 새로운 배우도 많이 찍어보잖아요. 네. 찍어보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찍어볼 때는 확실히 혼자 물론 처음에는 많이 찍어보게 되지만 찍고 주변에 믿을 수 있는 동료분들께 물어보고 제가 한 게 맞는지 자가 체크도 물론 계속 해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진짜 그 잘 전달이 되는가 이게 되게 큰 고민이어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로운 방향을 해볼 수 있을까. 저는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과감하게 하는 게 약간 어려웠었던 때가 있어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어요? 많은 배우분들이 그런 말에 좀 네. 공감을 할 것 같은데 네. 어떤 식으로 좀 자기 껍질을 깨고 나올 수 있었나요? 제가 생각해서 맨 처음에 했던 거를 100% 과감하게 일단 그거부터 해보고 그리고 방향을 완전히 틀어서 이번에는 같은 상황일 때 이 아이의 마음이 이 목적이라면 이렇게 해서 다시 틀어서 또 해보고 그리고 그 상황 안에서 좀 조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 해보고 나니까. 그렇죠. 이게 한 방향만 파기 시작하면 네. 거기서 갇혀가지고 이상한 쪼도 생기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도 해보고 네. 저렇게도 해보고 네. 그리고 이 씬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 씬이 그 대본상에 있는 목적. 네. 그러니까 그 목적도 좀 달리 해보고 네. 그렇게 해서 좀 말랑말랑하게 네, 만드는 네, 거죠. 네.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연기 트레이닝 같은 거 하세요? 일단 워크샵을 계속 하면서 좀 동료들하고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그렇지. 네, 그래서 동료들하고 뭔가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또 선배님도 이런 기회도 많이 만들어주시면서 다 새로운 경험이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 워크숍을 하면서 좋은 점은 또 항상 물갈이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네. 아름마름해서 또 새로운 배우들이 오고 네. 그럼 또 새로운 호흡을 받게 되고 네. 이게 참 연기라는 게 절대 혼자서만 외골수처럼 팔 수 있는 네. 게 아니다 보니까 동료들의 네.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만의 네. 팀이 있는 네. 그런 게. 이제 언니랑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거든요. 뭔가 자세라든지 저는 혼자서는 막 정신이 없는 애인데 언니는 너무 막 하나부터 열까지를 착착착착착착 해오시고 착착착착은 아니에요. 저도 이제는 많이 까먹고 막 건망증도 이거에 막 빠지면은 딴 거 아무것도 못 보고 막 있어요 그런 게. 근데 이게 뭐에 배어 있으니까 언니가 막 뭔가를 빠뜨려도 저희는 한 3개 나와 있을 거 언니는 막 9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데서 확실히 무언가에서 정점을 찍으셨던 분은 갖고 있는 게 다르다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극복해내는 방법도 진짜 많이 배웠어요. 그렇죠. 그거는 제가 아마 외국에서 어렸을 때부터 혼자 있다 보니까 그때는 저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오프닝 소개 때도 얘기를 했는데 너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이었거든요. 인터넷도 없고 뭐 스마트폰도 없고 전화는 전화부 이렇게 이따만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봐야 되고 콜렉트 콜 해야 되고 막 이런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무조건 지도 봐야지. 막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확실히 혼자서 자생하는 데에 좀 멘탈적으로 다져진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요즘 완전히 디지털 세대에 온 친구들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위기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전혀 안 되고 핸드폰이 안 터졌다 거기서 약간 멘붕 오는 게 더 많을 것 같고 좀 그런 부분은 있죠. 디지털 의존도가 다들 너무 높아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그런데 그러니까요. 그러면 새로운 배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저라는 사람을 알고는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편하지만은 않은 상태잖아요. 다른 동료 배우들에 비해서 제가 월등하게 나이 차이도 있고 저희는 이제까지 3작품인가 4작품을 했는데 4작품을 했는데 2번이 모녀로 나오고
두 번 정도가 자매로 나오고 네. 또 이번에 제 영화 다시 펄펄에서는 사제지간으로 나오고 네. 진짜 작품을 새로운 배우랑 많이 했는데 그동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한테 뭐 궁금했다거나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아, 재열이는, 네. 신재열 배우는 이렇게 하면서 저도 궁금한 거 있었다고 그러면서 같이 이렇게 오고 가고 했거든요. 저는 사실 모녀하고 막 자매하고 이런 게 그때는 그냥 정말 마냥 신기했고 또 그거를 했던 때가 20대 초반이었어요, 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30대가 되었는데 그거 너무 안 믿기죠, 30대라는 게. 지금 고등학생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철딱서니가 없어가지고. 아니에요. 배우는 철들면 안 돼요. 그 말만 믿고 너무. 근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물론 그 과정에서 언니의 연기가 너무 많이 더 좋아지셨지만 한결같은 게 정말 감정이 말랑말랑하셔가지고 그때도 제가 툭 하면 뭔가 언니는 와르르르르 이게 너무 잘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어떻게 이게 쌓여 있는지 그걸 저는 컨트롤을 잘 못해가지고. 그 좋은 지적, 이렇게 그 좋은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계속 풀 작품만을 했잖아요. 네. 매체에서는 네. 거기 가면은 갑자기 뭐 15씬을 해야 되고, 네. 다음 장소 가가지고 갑자기 뭐 3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연결 부분에서 배우들이 좀 힘들어하는 맞아요. 부분들이 있는데, 발레 작품을 저처럼 한 27년 정도를 하다 보면 매일매일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런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씬만 딱 집어가지고 간 다음에 15분 뒤에는 완전 드라마 씬을 한 다음에 또 15분 뒤에는 갑자기 컨템포러리를 막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감정이 확확 변하는 거에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드라마 씬을 막 하다가 15분 뒤에 갑자기 가가지고 막 돈키호테를 막 한다거나, 그러니까 거기서 좀 트레이닝이 됐다고 할까? 좀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새로운 배우뿐만 아니고 다른 연출님한테도 그 얘기를 들었었어요. 한번 다큐를 주면 몰입도가 빠른 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막 연기를 막 잘한다거나 막 그런 건 아닌데 약간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확확확확 해주셨어요. 저희가 또 그 감정적으로 많이 부딪히는 씬들이 많았어서. 맞아요. 모녀지간 많이 했는데 그런 감정씬이 많았겠죠, 아무래도. 네. 하지만 새롬 양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새로운 배우를 보면서 항상 들었던 거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새롬 배우, 저는 계속 새롬 배우라고 안 해요. 새롬 양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아직도 20대 초반의 아가씨거든요. 너무 어린 아가씨라서 새롬 양 하는데, 새롬 배우도 엄청 감정이 말랑말랑하기 때문에 특히 감정씬 같은 거 탁 주면은 바로 눈물이 나온다거나 그런 훌륭한 부분들이 또 있죠. 그런데 항상 저는 새로운 배우를 오래 알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배우들은 또 그들만의 고민이 있더라고요. 네. 한 번 꼭지가 열리면 이제 그거를 담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나가 뭔가 이제 저는 또 테이블 작업을 하고 몸으로 이렇게 체화하면서 되게 또 어려웠던 부분이 하나가 공감이 딱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생기면 약간 거기서 주체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그거를 좀 제어하고 자제하는 그런 부분이. 네. 원래 근데 사실 제일 좋은 연기는 나는 그러지 않지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래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는 울지 않지만 보는 사람이 막 울 수 있는. 맞아요.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막 가끔 제가 너무 울어가지고 보는 사람이 울 기회를 뺏는 것 같을 때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연기를 가르치는 코치님들이 엄청 많이 해요. 그렇죠? 배우가 많이 운다고 보는 사람이 똑같이 울지 않는다. 그러니까 딱 그 미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배우가 막 오열을 할 때 같이 눈물이 막 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근데 그것도 좀 나이가 들고 경력이 쌓이면서 많이 좋아지죠.
점점 이제 그 노하우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현장 경험이 확실히 너무 중요하고. 제가 이제까지 새 배우가 나오면서 새 대본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본인들이 작가는 아니지만 네. 뭐 처음이건 아니면은 여러 번 썼건 간에 가장 편한 상태의 대본을 써오는데 네. 새 배우 다 네. 생계로 알바하는 대본을 맞아. 써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현실이 촬영장이면 이런 대본이 안 나올 텐데 저희들은 촬영을 정말 소중하게 어떨 때 하고 나머지는 생계를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상황에 놓이다 보니 대본을 써오면 알바 대본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진짜 배우들의 삶이다. 그리고 근데 우리가 위로를 받을 만한 부분은 유명한 배우들 특히 조연으로 지금 엄청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은 다 문명으로 알바를 10년 하시고 뭐 이런 얘기들 항상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는 코스로 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이렇게 새 배우들의 대본을 받아보면서 새로미도 알바씬에서 하는 대본을 써왔구나. 네.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진짜 경험의 폭이 좁죠. 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알바를 하면서 인생에 대한 경험은 또 넓어지기 때문에 그게 세트장에 오면은 그만큼 깊은 연기를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막 24시간 모자르게 배우 생활을 하는 입장이라면 지금 현실적으로 이런 거 하기도 힘들 거고 일단은 그리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네. 다음에는 꼭 그런 걸로. 맞아요. 다음에는 현장이나 아니면 배우들의 에피소드로. 네. 그러면 새로운 배우는 일단 마스크가 굉장히 상큼한 마스크고 키가 좀 아담하고 그런 이미지인데 본인의 배우로서 가장 큰 무기는 뭔 것 같아요?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안정감이에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일단 뭘 시켜도 무난하게 갈 수 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제가 계속 초반부터 얘기했던 게 과감한 게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제 특색이 좀 덜 묻어났었다? 그게 가장 큰 고민이자 그거였는데 또 결국에 장점으로 생각하자면 그걸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놀라서 입이 안 다물어졌던 이유가 안정감을 새로운 배우 본인은 본인의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왜냐면 제가 봐온 새로운 배우의 가장 큰 무기는 오히려 통통 튀고 약간 좀 엉뚱하고 약간 그런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뭘 해도 무난하다. 이게 저는 굉장히 놀랐고 본인이 최면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저도 약간 세뇌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제가 20대 초반에는 그냥 외적으로 너무 통통 튀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런 연기들을 했는데 피드백을 받으면 그런 얘기보다는 되게 안정적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나는 안정적이구나. 근데 혹시 그게 거꾸로 생각하면 재미없다는 말인가? 이것 때문에 고민도 되게 많이 했었고 지금은 내가 그거를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다른 걸 뛰어넘어야 한다 이런 마인드셋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참 자기가 생각하는 모습과 남이 이렇게 봐주는 모습과 좀 많이 달라요. 이게 많이 다른 배우들이 있어요. 저의 무기는 뭘 것 같아요? 새로운 배우가 생각하기에.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일단 외적인 이미지가 너무 훅훅 변한다는 거? 그러니까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무래도 사람이 딱 봤었을 때 저 여자는 저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선입견들이 먼저 생기잖아요. 게다가 저처럼 좀 이렇게 도화지 같이 안 생기고 좀 진하게 생긴 사람들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 보면
그냥 막 깐깐한 역할, 막 좀 독한 역할 이런 쪽으로만 보는데 저는 사실 저의 진짜 모습은 좀 약간 훈수? 약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제가 은근 코미디 같은 걸 하는 걸 재밌어 하기 때문에 아마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코믹한 리듬이 있다고 좀 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발레 작품을 할 때도 물론 워낙 발레 여주인공은 비련의 여주인공이 많지만 간혹 가다가 코믹적인 역할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고 잘 소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새롬 양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새롬 양은 어떤 역할을 본인이 가장 자신 있어 해요? 진짜 캐릭터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K 장녀. K 장녀? 네, 제가 장녀거든요. 밖에서 사실 언니처럼 다들 잘 모르세요. 쟤는 막내딸이거나 외동이겠다.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언니랑 또 반대로 저는 막 밖으로는 되게 막 어리버리하고 푼수 같고 막 이런데 갖고 있는 게 K 장녀의 딱 그 표본으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나 이 얘기도 처음 들어봐. 난 네가 스스로를 K 장녀라고 생각하는지 나 오늘 방송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몇 번을 입이 안 다물어지는 거예요. 저는 새롬이를 회수로 지금 8년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술도 거의 제일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와 어떻게 이거를 모르고 있었죠? 제가 20대 초반부터 연기할 때 만나다 보니까 반에서도 막내, 뭐 현장에서도 막내 그런 현장을 언니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제가 막내예요. 저는 딱 봐도 맞딸 같은데.